1순 1억 8천이 나갔는데 150% 근저당 설정을 2억 7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채무자분이 이제 이자를 한 4개월 정도 내다가 못 냈습니다. 이분이. 투자자는 뭐 손해보는 개념은 없고 1억 8천이 경매가 들어가서 배당을 받으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짜리 사업자가 요즘에 이제 법이 개정된 게 이제 1,000만원짜리 개인 대부 사업자는 이제 1억 원으로 바뀌고 자기 자본이, 그리고 5천만원짜리 대부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 3억 원으로 자기 자본이 변경이 돼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투자금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 대부 사업자라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분이 그런 부분을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제 이 채권을 재대부로 채권 양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확정 채권의 대입변제 및 근저당권 이전 통보를 보내고 채권 양수 인상준 아카데미 대부 채권 양도의 누구, 그래서 대출 채무자 연락처,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대출 금액이 1억 8천이고 설정 금액이 2억 7천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취급액이 2억 7천에서 1억 8천을 빼면은 9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1순위 채권자가 이 채권을 포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이자 배당받을 때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재테크의 3원칙이 안전성, 수익성, 황금성인데, 안전성, 수익성, 황금성에는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이분이 본인이 투자한 1억 8천을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빼려고 할 때 이 황금성, 유동성이라고 그러는데, 유동성은 1년 이내에 상환, 빨리 이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죠, 이번. 그래서 채권을 양도를 하고 저는 양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왜 확정 채권에 대입변제냐면은 우리는 이제 금감원 등록 3억 원짜리 추심업이 없어요. 이제 자기자본 5억 원짜리의 NPL 법인은 금감원 등록 법인인데 추심업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조금 피해 가려고 확정 채권에 누군가를 대입변제를 했다. 그러니까 대입변제는 임의 대입변제가 있고 법정 대입변제가 있는데, 법정 대입변제는 이해관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라 이 대출이 나갈 때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통보 양식을 이미 받아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채권을 매각을 한 거죠. 그럼 저는 지금 대출 금액이 1억 8천이고 채권 최고액이 2억 7천이니까 이 마진이 9천만 원 정도의 대출금 이자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GPL 투자에서 원금 손실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원금 손실이 있어요. 왜 있냐면은 과거에 저도 이제 아파트 가격이 꼭지점에 있을 때 중개업체들이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른다, 그러니까 LTV 담보 비율을 80%까지 해달라. 그래서 그 투자를 했다가 저도 이제 몇억 원 손해를 봤죠. 왜냐면은 꼭지점에 있을 때 80% 했는데 20%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85%에 낙찰이 되니까 원금이 많이 날라갔죠. 이제 그 원금을 좀 더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이 1순위 근저당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사업체를 가지고 오셨다가 이제 개인 대부 사업자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1순위 채권을 4건을 냈었어요. 4건. 근데 연체도 하나도 없고 너무 이자도 잘 들어오고 또 이자가 연체가 되면 경매로 해서 20% 배당을 받으면 되죠. 그래서 저도 이 1억 8천에 대출 약정금리가 연 18%였는데 저희 이제 그 대출 약정서에 보면 확약세라는 게 있어요. 확약세에 보면은 60일 이상 이자가 지연이 됐을 때 당연 기한액 상실로 연 20%를 받는다. 그래서 연 20%를 받으니까 1억 8천에 연 20%면 하루 이자가 98,630원이에요. 하루 이자가. 1일 이자가. 그래서 하루 이자가 이 사람이 98,630원이고, 이분이 왜 이자를 못 내는가 직장을 다녀서 전화를 해보니까 지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자를 못 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분에게 전화 독촉을 하고 문자를 해서 경매까지 가지 않고 어느 정도 몸이 회복이 되거나 가족들한테 이 집을 매매를 해서 저는 이제 매매 시세 차익을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경매가 들어가면 85%에 낙찰이 되는데 이 15% 원금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매매를 하게 되면 오히려 본인도 보증금을 가지고 다른 데를 이사할 때 월세 보증금이라도 챙겨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2억 7천 채권 최고액까지 저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억 8천짜리 1순위 채권을 경매가 들어갔을 때 9천만 원까지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가 주의할 점이냐면은
경매 신청을 했을 때 개시 결정 나는 기간이 4개월, 5개월 정도가 걸리고 2차에 낙찰된다고 할 때 한 10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낙찰이 되고 배당받을 때까지 60일에서 62일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보통 1년 정도가 배당받을 때까지 경매 신청이 된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경매 신청해서 배당받을 때까지 기간 150%까지 우리가 150% 채권 취부액을 정하는데 이 150%까지 차려면은 자 2년 6개월 때까지 기다려야 돼. 2년 6개월. 그럼 이 2년 6개월을 기다리려면은 1년 정도 연체돼서 경매 신청을 해야 150%까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경매 신청하는 게 아니라 보통 12개월에서 14개월 연체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도 해결 방법이 없으면 매매해도 안 된다 그러면은 경매 신청에서 2억 7천까지 배당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강의를 안 듣고 보통 3개월이나 4개월만 되면 경매 신청 해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제 친구도 이거 한 20억 정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인데 작년에 한 3억 6천 정도 단기 순이익이 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3억 6천에 지금 이제 2억 초과인 경우에 22% 법인세 세금을 내야 되니까 3억 6천에 22%면은 거의 7천만 원이 넘는 법인세를 낸 거죠.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배당받는 게 그냥 4개월, 5개월만 되면 경매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채권 취고액까지 충분히 남아있는데 1순위인데 너무 빨리 경매 신청을 하다 보니까 채권 취고액과 배당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GPL 투자에서 위험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래서 서울 수도권만 물건을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서울 수도권만 투자를 했을 때 아파트 가격이 3억이 올라와서 지금은 이제 담보 비율이 65%까지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안정된 상태에서 3억 5천가 65%가 나가는데 자, 서울 물건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3억이 올랐는데 거기에서 65%가 나갔다가 또 3억이 떨어지면은 거의 75%가 나가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 차라리 지방 물건은 그렇게 자금이 이제 오름과 내림이 큰 폭이 안 나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 물건도 1순위라든지 아니면은 채무자의 소득 비율 대비 대출하는 게 낫다. 그래서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재테크의 3원칙은 안전성, 수익성, 황금성.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 우리 딸이 아파트 한 채를 사달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세가 3억 5천인데 3억 5천의 아파트, 새 아파트인데 만약에 방어 입찰로 들어간다. 방어 입찰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는 2억 원에 들어갈 거예요. 2억 원. 2억 원에 들어가서 운이 좋게 2억 원에 낙찰이 되면은 3억 5천짜리를 2억 원에 낙찰이 되니까 여기에서 시세 차익만 해도 1억 5천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 딸이. 네, 그런데 뭐 제가 2억 원에 입찰하더라도 원금과 이자 2천까지 배당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도 저는 누군가 이 이상 입찰을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폐차를 하더라도 원금과 연체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 금액에 내가 운이 좋게 입찰을 해서 2억 원에 낙찰 받는다. 3억 5천짜리를 그러면은 1억 5천까지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고 더군다나 여기는 인하대역 앞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거예요. 새 아파트 3, 4년 이내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GPL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안전성, 수익성, 황금성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 법정 대입 변제 여러분들이 2순위권을 나가는 경우에 1순위를 대입 변제를 했을 때 법정 대입 변제 얻을 수 있는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시세 차익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시세 차익. 그 다음에 이제 방어 입찰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간단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이야기를 하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리모델링 투자법이에요. 자산가치 상승 리모델링 투자법들이 이게 다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저번 주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이 한 권으로 끝내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창업 가이드북이라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은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이걸 통해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뭐 한 15억 정도 투자를 해서 한 달에 한 2,200만원 정도 이자가 나와요. 그러면은 대출금 이자는 지정된 날짜에 한 달에 한 번 들어오지만 이 중개업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통해서 지금 법정 이자가 2에서 2.25니까 한 달에 5건만 중개를 하더라도 여기서 5건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의 이제 이미지가 안 좋은데 우리는 금융업이라고 합니다. 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자금을 뭐 10%나 12% 주고 마진을 내가 뭐 받을 수도 있고 그게 수신업이라고 하는데 수신과 대출을 해주는 대부를 다른 말로 하면 여신이라고 하는데 여신과 수신 앞에서 금융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금융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채나 어떤 예전에 이제 좀 불법적인 게 아니라 유동성과 황금성이 좋은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65%만 대출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한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를 흉내내는 많은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70%가 넘게 대출이 나갔을 때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죠.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